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등장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주셔야겠는데, 일단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뭔지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 생각할 때 진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볼 거는 두 개의 조건을 이어 붙여가지고 명제를 만듭니다. 그 명제에 대해서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참 거짓을 판단 내리는지를 잘 봐둬야 돼요. 요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참 거짓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얘기 시작해 봅시다. 밑에 띄어진 예부터 좀 볼게요. 지금 요것만 보고 요것만 보면 따로따로는 조건 맞죠?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식이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둘은 각자 보면 그냥 조건이에요. 그런데 두 조건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요 전체는 명제입니다. 변수의 값에 따라가 아니라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별이 되는 문장이에요. 전체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보고 계신 거예요.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런 형태의 명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요 조건을 P, 요 조건을 Q라고 부르자면, 지금 P이면 Q이다 꼴 맞죠? 요런 형태의 명제를 우린 기호로 요렇게 나타냅니다. 각자의 조건을 P, Q라 하자면 기호로 요렇게 나타냅니다. 이 기호를 보고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안 돼요. P이면 Q이다란 명제입니다. 그리고 자, 요런 명제 안에서 앞에 위치한 조건을 가정, 뒤에 위치한 조건을 결론이라 해요.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이고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이 명제 안에서는 가정과 결론이에요. 자,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이런 명제를 보면서 이번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명제를 보고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자,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좀 전에 보던 명제입니다. P이면 Q이다 꼴의 이런 명제, 참거짓 판단하는 얘기 좀 하기로 했죠. 자,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일단 각자 생각해 놨어요. 진리집합이 뭐죠?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변수의 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변수의 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각자의 진리집합을 생각해 놨고, 이 진리집합들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요 명제가 언제 참이라 할 수 있냐, 그 참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정이 참일 때 결론도 참이 되면 이 명제를 참이라 해요. 근데 가정이 참이 될 때가 여기 적혀 있고 결론이 참이 될 때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다. 그래서 요 집합들과 함께 얘기하면 가정이 참이 될 때, 그러니까 여기 예로 보자면 x가 3일 때예요. 그때 결론도 참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을 줄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참이에요. 그 말을 좀 바꾸잖아요. 요 집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정리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각자 생각하고 포함관계를 따져봤을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잖아요. 자, 그럼 그냥 그 명제는 참이야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이하의 설명 다 생략하고 요 과정을 거쳐주면 돼요. 가정의 진리집합, 결론의 진리집합 따로따로 생각하고,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를 보고 이러면 참이라 얘기해 주면 돼요. 이 명제가. 됐죠? 요 결론 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 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예가 옆에 있어요. 좀 대조적인 상황이 예로 띄어져 있고, 지금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꿨어요. 두 조건의 위치를 바꿔놓은 이런 거를 원래 명제의 역이라고 하거든요. 역. 근데 지금 역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왜냐면 추후에 자세한 얘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역에 대해서. 자, 무튼 새로운 명제 하나를 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이 명제 쳐다보고 참거짓 판단 내려볼 건데, 자, 우선은 진리집합 먼저 생각해 줄게요.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각자 생각해보면 요런데, 가정이 참이될 때,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가정이 참이될 때 결론도 참이 됩니까? 이럴 때는 결론도 참이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결론이 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이 되는데도 결론이 참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명제는 거짓이라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는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가 있으면 거짓이라 얘기하면 돼요. 그 말을 조금 돌려 얘기하자면요. 두 집합의 포함관계를 보고 요 집합이 요 집합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거짓이라 말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오케이. 뭐 복잡하다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두 조건,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각자 생각하고 가정의 진리집합,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쳐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거짓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거짓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할 게 있는 게, 지금 얘 때문에 이 명제가 거짓이 된 거죠. 얘 때문에 부분집합 관계도 지금 요렇지 못한 거죠. 자, 이렇듯이 가정은 충족시키는데 결론을 충족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가정은 참으로 만드는데 결론을 참으로 만들지 않고 거짓으로 만드는 이런 애, 요 집합엔 속해 있는데 요 집합엔 속하지 않는 그런 애를 발레라 불러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런 발레가 하나라도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부분집합 관계는 뭐 따져봤자 이럴 것이고 이 명제는 거짓일 거기 때문에 발레가 하나라도 포착이 된다면 그냥 바로 거짓이라 얘기하면 돼요, 이 명제는. 오케이? 여기까지 잘 들어봐 줘야 돼요. 발레가 뭐라고요? 가정은 참으로 만드는데 결론을 거짓으로 만드는 게 발레인 거예요. 자, 워낙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연습을 좀 더 해보려고 예시를 준비해 봤거든요. 전부 다 P이면 Q이다 형태예요. 지금 조건과 조건,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X가 10의 배수다, 조건 맞죠? X는 5의 배수다, 조건이죠.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해 참거짓 판별해 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P이면 Q이다 형태의 명제예요. 첫 번째 것부터 보는데, X가 10의 배수이면 X는 5의 배수다. 진리집합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진리집합, 결론의 진리집합 생각해보면 이렇거든요, 지금. 가정의 진리집합, 결론의 진리집합. 자, 가정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은 10의 배수들이에요, 그냥. 결론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은 5의 배수들이고, 그 진리집합들을 생각해봤을 때 포함관계 이렇죠.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하겠네라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에 이 명제는 참이에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보고 따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x가 10의 배수라고? 그럼 10의 배수면은 그 x는 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뭐 이런 형태로 될 텐데, 5 곱하기 자연수 형태로 인수분해 될 텐데, 그럼 5의 배수겠네? 그냥 말만 보고 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쵸? 뭐 그냥 참 같죠, 느낌이. 그런데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보고 체계적으로 참이라고 또는 거짓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x가 1보다 작으면 x제곱은 1 미만이다. 만약에 우리가 쉽게 발레를 생각해 줄 수 있다면 그 발레만 떠올려주고 바로 거짓이라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x는 마이너스 2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x는 마이너스 2라면 가정은 충족시킵니다. 1보다 작아요. 그런데 결론을 충족시킬까요? 제곱하면 4되니까 1보다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은 충족시키는데 결론을 충족시키지 않는 그런 예시가 하나라도 있기에 지금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지금 자, 요런 명제를 보는 게 지금 낯선 상태니까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도 얘기해 봅시다. 원래 발레가 하나라도 나오면 거짓이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요 가정 그리고 요 결론의 진리집합들을 생각해 보면 수직선 위에 표시해 볼게요. x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은 1보다 작은 x값들이겠죠. 요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을 수직선 위에 표시하자면 요쪽이에요. 여기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가정을 참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생각해 보는데, 자,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부등식 풀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음수가 되게 만드는, 자, 그 x값들은 사실 보자마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참 좋은 상태거든요.
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냐? 그냥 잠깐만 복습을 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뚫고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그 함수값이 음수가 될 때를 보자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네. 그래서 요렇습니다. 요 조건을 참이되게 만드는 x값들은 요 범위 안에 있는 x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집합 따져보면 결론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사이에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요 결론의 진리집합이고 가정의 진리집합이 범위가 더 넓어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에요. 자, 집합의 포함관계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봅시다. x, y는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p이면 q이다 형태거든요. x, y가 0 요 조건을 참이되게 만드는 x, y 순서쌍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0,0 같은 거도 요 조건을 참이되게 만들겠지만은 둘 다 0이면은 곱하면 0이잖아요. 근데 둘 다 0이 아니고 하나만 0이어도 사실 이 조건은 참이됩니다. 그렇죠. 하나만 0이면 돼요. 굳이 x가 0일 필요도 없어요. y가 0이어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너무 많아요. 지금 요 조건을 참이되게 만드는 순서쌍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요. x, y 순서쌍. 자, 뒤에 조건을 참이되게 만드는 순서쌍 생각해볼까요? x는 0이면서 y는 0인 거,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려면은 0,0밖에 없어요. 자, 이거라는 거는 앞에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뒤에 조건도 만족하는 거예요. 둘 다 만족시키는 거 0,0밖에 없어요. x는 0이고 y는 0인 거. 지금 집합의 포함관계 보세요. 요런 애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결론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순서쌍으로 원소를 표시해보자면. 그래서 두 집합의 포함관계를 보세요. 이렇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발레를 생각해보고 거짓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다음엔 이런 걸 보잖아요. 발레가 떠오른다면은 x는 예를 들어서 2, y는 0. 이거는 가정을 충족시킵니다. x가 2고 y는 0인 상황은. 자, 그런데 결론을 충족시킬까요? 충족 못 시키죠. x가 2니까. 그래서 발레가 하나라도 있기에 거짓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이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